자, 243번부터 해볼게요. 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 있을 때, 항상 자네들은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나 이걸로 최대한 더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각을 봐야 되고, 최대한 좀 더 넘겨서 계산하기 편하게. 맞아? 이때 눈여겨봐야 될 게, 혹시 저 식을 내가 잘 정리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빠르게 눈썰미 있게 쓱 잘 훑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만들면 편해? 잠시 무시. 복소수 일반 형태로 딱 이렇게 잡았을 때 현래 복소수가 a-bi이기 때문에 이거 항상 말하지만 이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면 편한 애들이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합차 공식 때문에 이렇게 되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를 슬쩍 봐야 되고. 맞아? 근데 그 시간을 또 너무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 고칠 수 있으면 최대한 고치려고도 봐야 되고, 더 이상 못 닦기 방법이 없다면 세팅해서 집어넣는 거야. 지금은 보면 딱히 뭐 고칠 게 없어. 뭐 2i 정도는 넘겨볼 수 있겠다. 이 정도야 뭐 그냥 큰 차이는 없고요. 그나마 좀 조작해 본다면 2i 정도는 양변에 곱해서 넘겨볼 수 있겠지. 되냐? 됐지? 이 외엔 딱히 뭐 없고. 그 다음 복소수가 보면은 미지수가 하나야. 맞아? 이런 그냥 갖다 넣으면 끝나지. 넣어버리자. 제색 현래 복소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 i. 그 다음 제곱은 요거 진짜로 제곱합시다. 2ai 플러스 i 제곱. 자, i 제곱은 마이너스 1로 그냥 바로 바꿔줄게. 요래 놓고 그냥 풀어버려도 되겠네. 자, 이렇게 계산하면 2ai. 그 다음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ai 제곱.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 플러스로 바뀌고, 이것도 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쁘게 이렇게 좀 플러스 1을 뒤에다 써줄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실수 부분이 a 제곱이랑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 허수 부분이 2ai고, 얘는 그냥 아예 유관상 똑같이 생겨서 딱히 우리가 뭘 뽑을 건 없는데 요거 할 수 있겠네. 맞지? a제곱 마이너스 1이 2다 가능하니까 a제곱은 3이다. 끝. a제곱 구하는 거야. 됐지? 넣을 때는 잽싸게 잘 넣어야 되고. 됐나? 그 다음 244번. 이거 저번 시간에도 계속 나올 때마다 내가 말했는데 안 까먹고 있어? 요거. 얘네. 야, 얘네 걔네잖아. 또 아무도 몰라. 물론 그냥 풀어도 돼. 어차피 이런 식으로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닌 애들로 풀리면 당연히 여기를 잘 정리해서 이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되죠. 앞에 두 개씩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되지. 이러면 x-y인가? 그치?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돼. 물론 되는데 내가 말했잖아. 시험 때는 이런 거 알아봐야 시간 절약 된다고. 얘네 누구야?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었고, 이런 애들 보면 내가 뭐 하나 좀 떠올려줘라 그랬는데, 맞지? 즉 지금 쟤를 본 순간 얘네가, 자 다시 또 할게. 그 곱셈 공식, 세제곱 곱셈 공식 중에 요놈 있지, 요놈. 그러니까 완벽하게 암기는 아니더라도 이 형태라도 이 실루엣이라도 기억해. 이 실루엣이라도. 얘네 보는 순간 너네들은 머릿속에서 요 곱셈 공식 두 개를 딱 떠올리면서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 쟤네 어디서 나오는 근인데? 얘가 0이 되는, 아니면 얘가 0이 되는 근들이 쟤네거든. 맞아? 따라서 이걸 본 순간 얘네를 떠올려서 요 부분에 대해서, 즉 만약에 얘가 0이 되는 거면 근의 공식 써보면 되잖아. 여기서 근의 공식까지 까먹었다면 할 말이 없고, 근의 공식을 써보면 되잖아. 얘가 근의 공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근의 공식을 써보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기억하라고. 얘잖아, 얘. 맞아? 그치?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자, 지금은 문자가 x, y로 겹치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문자만 수정을 좀 할게. 즉 얘네를 본 순간 자네들은 대문자로 하자. 그냥 요 곱셈 공식을 머릿속에서 딱 떠올려야 되고, 따라서 이게
0이 되는 x값 중에 요 짝이 0이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1은 실수니까 얘는 아니고 여기에서 0이 되는 그 두 값이 얘네란 말이지. 따라서 저기 있는 저 문제에서 설정한 저 소문자 xy는 이놈의 두 근이구나 빠르게 알아채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근이란 얘기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 쟤네들은 이미 관계식이 이렇게 떼거지로 나오는 애들이고, 다시 이거의 근이면 다시 말하면 얘가 0이 되는 근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얘네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지.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니까 마이너스 1. 시험 때는 실은 저기 1번에 쟤네 둘 보자마자 쟤네 하면서 얘네들이 따다다닥 맞아? 더 가면 2차 방정식 뭐 처음 배우는 건 아니잖아. 좀만 더 가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지. 그럼 근계수 관계도 쓸 수 있어. 두 근의 합이 1이고 두 근의 곱이 1인 것까지. 여기까지 바로 나와줘야 시험 때 시간을 안 모자라. 만약에 저런 게 나왔을 경우 됐어? 그치? 저거 하나 보자마자 실은 그래 소위 너네들이 말하는 상위권의 수학 잘하는 애들이 이제 이런 거 보면 다다다다다 써놓은 다음에 지금은 얘네 둘로 일단 여기 마이너스 1로 날리겠네. 이거 마이너스 1. 얘 마이너스 1. 그럼 얘만 남았는데 얘는 마이너스 xy를 묶어보면 x 플러스 y인데 지금 xy도 1이고 x 더하기 y도 1이야. 뭐야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거 한 20초? 되냐? 아닌 애들은 이제 이걸 다 인수분해서 아까처럼 풀겠지. 됐어? 얘네들 좀 제발 눈치채. 얘네 본 순간 아까 얘 아니면 아까 세제곱 빼기 1 그거 떠올려 줘야 되고, 어차피 지금 하고 이거 지금 요 개념은 자네들 기말고사 때 3차 방정식 갔을 때 그 오메가 쪽에서 다시 나와. 어차피 기말 때도 계속 쓰는 거야. 이거는 됐죠? 이런 거 잘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이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푸는지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밑에 2번은 그런 애들 아까 위에 있는 애들처럼 그렇게 특이하게 생긴 건 아니잖아. 그지? 얘는 그냥 정직하게 풀어야지. 대신 다항식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식들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서 쓰라고 준 거지 저대로 대입하라고 준 게 아니라 더해 4i네. 빼면 마이너스 6. 곱하면 어쨌든 합차 공식인데 야 저거 곱할 때 조심. 지금 제가 여기가 빼기다. 쟤네들이 곱하게 되면 합차 공식 쓰려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인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라 마이너스 13입니다. 됐지? 쟤네들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서 쓰라고 주어진 1단원부터도 나오던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두 개씩? 맞네. 두 개씩 인수분해 하면 되겠네. x제곱 묶어내면 x 더하기 y. 그 다음 여기 뒷짝에서는 마이너스 y 제곱을 묶어내면 x 플러스 y고 빠르게 눈으로 검삼. 맞아. 그럼 이제 x 더하기 y 묶어내고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합차 공식 쓰면 되지. 따라서 색깔 하나로 쓰자. 이거랑 x 빼기 y랑 또 x 더하기 y니까 여기다 제곱 붙이자. 이러면 계산 금방 할 수 있지. 얘랑 얘 계산하면 돼. 되냐? 됐지. 원래 얘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긴 한데 실은 생긴 게 걔네들이라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고. 됐죠? 그 다음 너희들 그 84쪽 기술 연습 잘 했어요? 84쪽 기술은 북소수에서도 계속 나온다 그랬지. 그 나눠서 하는 거 아니면 차수 낮추는 거 있었잖아. 그치? 따라서 일단 얘도 봐, 집어넣는 건 절대 아니야. 저걸 세제곱을 해? 아니야. 이거 2차식으로 바꿔 먹어야 되겠네. 그럼 2차식으로 바꾸기 위해 일단 실수화를 좀 시켜줘야 되겠네. 실수화나 한번 시켜봅시다. 1 플러스 i 분모 분자에 잘 곱해주시고, 그럼 밑에는 2가 될 거고 위에는 자 여기다 쓰자. 1 더하기 4i 더하기 3i 제곱이라. 그러면 1 더하기 4i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i네. 자 이러면 이제 약분 이렇게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되고,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바꿔 먹을 수 있겠네. 즉
zet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라고 된 거야. 그럼 이제 2차식까지 꺼집어내는 게 84쪽에서 했던 거지. 넘겨주고 양변 제곱까지 2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옆으로 넘기면 플러스 5까지. 요거 가지고 푸는 거 84쪽 문제. 되냐? 그래서 원래는 얘를 이걸로 나눠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얘도 모양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네. 얘도 그렇게 복잡하게 모양이 주어져 있진 않지. z를 묶어보면 z 제곱 플러스 2z 더하기 6z 더하기 1. 따라서 요 식을 지금은 이렇게 이용해도 되겠네. 5만 넘겨주면 얘를 공짜로 5로 마이너스 5로 바꿀 수가 있고 따라서 마이너스 5z 플러스 6z 플러스 1이니까 z 플러스 1이라고 좀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겠네. 모양이 어느 정도 맞아서. 이런 게 보이면 하고. 그러니까 84쪽에서 알려준 기술은 딱 두 개 있어. 차수 낮추기라고 뭐? 저렇게 2차식 있으면 차수 낮추는 방법은 이렇게 제곱으로 정리해서 여기 z제곱 대신에 1차식 집어넣고 여기 세제곱 있으니까 이 상태로 위에 양변에 z를 하나씩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3차식은 2차식으로 내리고 즉 3차식을 2차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 다시 2차항을 1차항으로 바꾸고 이렇게 내리는 게 차수 낮추기. 근데 지금처럼 모양이 대놓고 보이면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잘 안 보이겠으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도 되고 첫 번째 방법. 그 다음 84쪽에서 했던 두 번째 방법 뭐야? 나눠버리는 방법도 있었지. 제곱 플러스 6z 플러스 1을 0인 걸 알고 있는 2차식이 이거야. 얘가 0인지를 알거든 우리가. 알잖아. 그걸로 나눠버리면 우리가 나머지만 계산하면 되지. 이렇게 나눠버리는 방법이 84쪽에서 했었던 방법. z세제곱 플러스 여기가 2z제곱이지. 2z제곱 플러스 5z. 다시 빼버리면 아예 더 쉽네. 바로 이렇게 나와버림. 그냥 그치?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오지. 아까처럼 차수 낮춘 거랑. 됐니? 84쪽 기술은 계속 쓰니까 2차 방정식에서 또 쓸 거다 이거. 저 84쪽 기술 연습 좀 잘해. 자, 그 다음에 246번. 자, 요거도 저기 Z 생긴 거 보면 하고 싶은 거 있지 않냐? 여기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그치? 얘가 이렇게 n제곱이 돼 있거든. 맞냐? 그치? 어차피 밑에 보면 Z4, Z1, 2, 3, 4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맞아?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얘? 제곱하면 되게 이뻐질 거야. 근데 지금은 여기가 n이 붙어 있어가지고 제곱하기 전에는 지금은 일단 실수화를 좀 먼저 시켜볼 필요가 있겠네. 실수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1-i, 1-i 곱해서 이러면 이제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루트 2 놔두고 i만 넣어주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i 계산 조금 빨리 했어. 이렇게 되겠네. 되냐? 그럼 이제 확실하네.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확실히 제곱해야 이쁜 애지. 맞아? 그치? 이것도 이제 실은 나중에 센스 있게 이렇게 바꾸면 좋아. 2분의 루트 2지만 얘네가 유리화하기 전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였을 거야. 이렇게 고쳐주는 것도 괜찮아. 되냐? 따라서 요 안에 있는 거를 내가 실수화를 좀 시켜봤더니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했지. 이게 제신 거야. 즉 어쨌든 결국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해볼 수 없네. 얘는 제곱을 하게 되면 정의대로라면 여기에 써있는 숫자만큼 지수에 올리라는 소리라 Z2가 바로 얘 제곱이 되겠지. Z2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Z2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곱하면 여기 밑에가 2고 이거 이제 계산 슬슬 빨리 돼야 돼. 얘가 이렇게 돼서 I 되지. 됐냐? 됐지? 따라서 지금 Z2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표기를 이렇게 밑에다가 Z2 쓰고 있지만 계산은 제곱처럼 하는 거 맞죠? 이 문제에서는. 즉 얘가 Z제곱 같은 애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 확인됐지? 그럼 실은 세제곱, 네제곱 그런 거 하기 전에 저렇게 i가 되는 놈 찾았으면 바로 건너뛰어야지. 쟤를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6제곱은 이제 얘랑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일 거고. 그 다음 8제곱이 이제 얘를 제곱했다 생각하면 되니까 1이네. 됐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로 반복이고 주기가 8인 거 확인하지. 그리고 중간에 Z7, Z5, Z3, Z1까지 다 있긴 있어. 이제 필요해지면 계산을 하도록 하고. 됐냐? 일단 기억은 풀었지. Z4, 즉 4제곱 시킨 게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했지. 기억 정답. 그 다음 니은 6제곱과 Z제곱? 이게 Z제곱, Z2, 그지? 이게 Z6. 둘이 부호만 다른 거 맞지? 맞지? 니은도 정답. 디귿을 좀 봐야 되겠네. 디귿은 이제 다 더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짝수 번호들은 다 더하면 0인 거 확인되지? 맞냐? 근데 저기에는 이제 드디어 Z1, 3, 5, 7 얘네가 다 있지? 따라서 저것도 이제 구해 볼 건데 계산을 굳이 이거를 진짜로 세제곱하고 그러지 말고 말했잖아. 이렇게 규칙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내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 Z3 필요하면 세제곱 하지 말고 얘를 이용하라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한번 추가한 거잖아. 맞지? 즉 Z3는 Z2에다가 i를 곱한 거라고 거꾸로 썼네. Z1에다가 얘를 곱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지. 됐냐? 그럼 마찬가지로 Z5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Z5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Z1에다가 Z4를 곱했을 거 아니야. 그치? Z1에다가 Z4를 곱했다 생각하면 되니까 Z4가 마이너스 1이잖아. 일단 그냥 쓸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홀수에 있는 애들은 최대한 이렇게 지금 구해놓은 짝수 번호 애들로 이용해 주시면 좋거든. 맞지? 그럼 Z7제곱은 마찬가지로 Z1에다가 이 6제곱을 곱한 게 Z7이겠지. 그럼 이거는 얘가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Z1 곱하기 i라고 써줄 수 있겠네. 지금 써는 얘네가 지금 홀수 번호들이네. 이거랑 이건 자체적으로 Z1이고. 됐냐? 이걸 다 더해보면 그럼 Z1이랑 마이너스 Z1도 지워질 거고 얘랑 얘도 지워지니까 결론은 그냥 결국 다 빵 되는 거 맞지? 됐지? 이렇게 짝수 번호들로 반복이 될 때 이런 거 찾아줘야 되고 야 리을은 됐네. 리을은 뭐 끝났지? 요거 무슨 소리? 이거 8바퀴 반복이라는 소리죠. 8칸 뭐 건너뛰면 이거랑 같다. 맞아? 아까 8주기인 거 찾았잖아. 8제곱부터 1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양변에 Z를 곱하게 되면 9제곱부터 다시 Z1으로 돌아오는 거 맞지? 그래서 리을도 정답이네. 됐냐? 뭐야? 다 맞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됐지? 다음 247번. 자, 247번. 야, 그래도 한 직후니까 지금은 되지 않나? 247번에 1번. 아까 걔네. 야, 지금은 설명한 직후니까 알아보지? 얘 누군지 알겠지? 쟤 누군지 알겠지? 저 자식 어디서 나오는 애야? 여기서 나오는 애지. 쟤는 X, 아니, 진짜. 얘 X 세제곱 마이너스 1 곱셈 공식 안에 들어있는 2차 방정식 쪽에서 나오는 근이지.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지. 맞지? 됐지? 따라서 지금은 이제 Z로 잡혀있네. 지금 저거 딱 보자마자, 그럼 여기가 0 되는 근이니까 얘도 나오는 거고, 쫙쫙 나와야 돼. 얘도 나오는 거고, X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Z시면, 다른 한 근은 켤레복소수지? 따라서 봐. 이런 거 지금은 필요 없지만, 이게 저거 하나만 보고 이런 것들이 쫙쫙 나와야 된다니까? 두 근이잖아. 두 근의 합. 아까 전에 앞에서 풀었을 땐 얘네가 X, Y로 돼 있었을 뿐이지, 뭐, 하는 행위는 똑같아. 이것도 나오는 거고, 더 크게 나아가서 얘가 0이 되는 근이기도 하니까, 지금 세제곱이랑 바세제곱이 다 1이다까지 그냥 쫙쫙쫙 나와 주셔야 된다고. 됐냐? 됐지? 지금은 아마 이 정도 필요하겠네. 이거 0이랑 세제곱 1 정도 필요하겠네. 여기 보니까 그냥 Z밖에 없거든. 맞지?
그럼 제세 2025 계산하러 가자. 자, 세제곱이 1이면 4제곱부터 다시 돌아오는 3주기지. 맞지? 3주기면 2025 3으로 나눠야지. 됐냐? 2025 3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야? 떨어지네. 딱 떨어지네. 야, 뭐야? 이거 세제곱이네. 왜 1이네? 뭐야, 이거? 1 더하기 1이잖아. 1 더하기 1분의 1이면 1이지. 답은 2네. 됐지? 됐지? 그 다음. 자, 여기 또 나왔지? 여기 또 나왔지? 또 나왔네. Z2가 여기. 야, 똑같은 애네. 됐네. Z2는 방금 한 거랑 똑같으니까 세제곱하면 1이네야. 됐지? 그리고 얘는 이건 제곱시켜줘야 되는 애지. 저렇게 생겼으면 분모 쪽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절대값이 같은 애들은 제곱했을 때 뭔 일이 있었지. 제곱하면 2i분의 2가 되니까 i분의 1이 되고 이러면 실수화 시키면 마이너스 i. 됐냐? 자, 그럼 갑시다. 그러니까 Z1은 제곱시킨 게 마이너스 i인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로 점프 떠야지. 아, 그럼 4제곱하면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바로 빠른 계산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1. 그 다음, 그럼 6제곱 시킨 건 제곱과 4제곱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 8제곱 시키면 얘가 제곱된다 보면 되니까 1이네. 8바퀴 도는 애네. 됐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어보는 요거도 잘 봐. 얘가 지금, 그러니까 즉 Z1과 Z2가 같아지는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문자가 똑같지. 그러니까 동시에 같아지는 걸 찾으래. 그럼 이건 답이 없어. 아니, 야, 얘랑 요거는 실수 부분도 루트 3이고 맞아? 얘랑 같아지려면 특히 얘만 바라봤을 때 얘가 지금 세제곱하면 1이잖아. 맞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같아지려면 1인 순간밖에 없지. 맞냐? 즉 1인 지점을 찾아야 돼. 근데 Z1은 8제곱하면 1이야. 한 놈은 3 붙으면 1, 한 놈은 8 붙으면 1이야. 동시에 1 되는 거 언제야? 그 최소 공배수 찾으면 되지? 3과 8이니까 24제곱일 때 둘 다 1인 거 알겠지? 그지? 따라서 정답은 24가 되겠네. 됐지? 자, 일단, 야, 뭐야, 이건? 얘부터 찾자. 켤레복소수를 i분의 1로 줬지. 실수화로 i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i네. 여기엔 zet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z바가 i면 zet은 i네. 참 i라는 말을 참 멀리 돌려도 줬어. 됐지? 됐지? 그러면 위에 요거 계산은 뭐 계산하라는 거야? 1 더하기 2i 더하기 3i 제곱. 이런 규칙이지 지금. 앞에 개수와 지수가 숫자 차이가 나요. 오면은 4제곱이고 이런 규칙이네. 그래서 10 곱하기 i의 9제곱까지 계산해라 이거지. 됐냐? 자, 당연히 4개씩 더해보면 좋죠. 그러니까 요렇게 4개. 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야. 이 i가 아예 안 붙어있는 1은 잠깐 놔두고 요렇게 4개를 먼저 더해봐도 상관없고 1까지 같이 포함시켜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이렇게 개수가 바뀌는 경우는 추천하기를 1은 놔두고 얘네 먼저 그러니까 i가 붙어있는 애들 위주로 계산하는 게 더 좋다. 그나마 그래야 자네들이 덜 헷갈릴 거야. 따라서 1은 잠깐 빼놓을 거야. 대신에 빼놨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 이렇게 4개 먼저 한번 더 해보자. 어쨌든 복소수 i가 기본 성질이 4주기를 띠기 때문에 4개씩 더 해봐야지. 자, 그럼 2i는 2i고 i제곱 요거 마이너스 3. 그 다음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4i. 그 다음에 4제곱은 이렇게 되겠네. 됐냐? 자, 그럼 요게 이제 2-2i가 되겠지. 됐냐? 그리고 실은 안전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다음 것도 한 번 더 더해보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대충 딱 더해보면 얘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 조금 계산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됐냐? 지금은 근데 이게 9제곱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 마무리 잘해야 된다. 지금은 저게 9제곱까지 가서 세도 되는 수준이네. 지금은 다행인 게 세도 돼. 그러니까 구조를 잘 봐. 얘가
이렇게 4개 묶었을 때야. 그러니까 그 다음 거 4개 묶은 거. 다시 말하면 2-2i가 2개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남는 게 뒤에 플러스 10i 9제곱 남고 앞에 빼놨던 1도 있는 거. 이렇게 잔여 계산을 조심해 줘야 돼요. 됐어? 그리고 i 9제곱은 i랑 같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고 남은 계산 틀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잘 마무리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5 플러스 6i가 되겠네. 됐냐? 됐지? 됐지? 얘가 지금 9까지밖에 안 가서 좀 그런데 밑에가 이제 100까지 갔으니까 저거 한번 잘 해봅시다. 밑에 100까지 간 거 조심. 자, 일단 저기 앞에 Z 나와 있는 거 저거 이제 실수화 시키는 거 바로 빠르게 되나? 이거는 암기라기보단 계산이 빠르게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요거 얘는 이제 뭐 딱히 거듭 제곱이 되어 있진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실수화 바로 1 플러스 i 시켜줍시다. 그럼 아마 밑에는 이고 위에가 이 i라 i 얘도 결국 i야. 됐냐? i라는 걸 참 길게 돌려도 말했어. 따라서 지금 2번도 z는 그냥 i에 불과하고 대신 이제 여기가 저 계산하면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2네. 분자가 하나씩 커지네. 따라서 얘도 계산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될 거야. i 4제곱분의 4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i 100제곱분의 100까지. 됐지? 자, 또 4개 더 해보자. 이거는 계산이 좀, 그러니까 얘네들을 먼저 처리하고 계산해도 되고 통분해버려도 되고 이건 본인 취향껏 하십시오. 됐냐? 본인이 편한 대로 해. 그러니까 분모를 먼저 계산을 한다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긴 그냥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1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실수 부분은 2고요. 뒤에 남은 게 i분의 2가 되겠네.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실수화를 시켜주면 요 i 제곱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2 플러스 2i 이렇게 되겠네. 됐냐? 됐지? 저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야. 얘네 통분하려면 i 4제곱으로 통분해야 되지. 즉 i 4제곱 한 다음에 여기에는 i 3제곱 곱해야 되지. 여기는 i 제곱 곱해야 되고 여기는 i 곱해야 되고 뒤에 건 그냥 놔두고 그리고 이제 위에 거 계산 이런 식이 될 거야. 여기 4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위에 거 다시 또 바꿔서 계산하면 되지. 그치?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가장 덜 헷갈릴 것 같은 방법으로 어쨌든 요 4개 한 세트 계산을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되고 지금은 문제가 어렵지 않네. 왜냐하면 100개잖아. 100개면은 4로 나누면 몫이 25로 딱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냥 얘가 25개 있다 하면 끝이지. 됐냐? 됐지? 얘가 25개 있다 하면 끝이지. 근데 실은 이런 거는 여기가 100이 안 떨어져. 시험에서는 이런 거 안 떨어지게 줄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 타임에 보여준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마무리를 잘 해줘야 돼. 50까지 갔지, 그지? 그럼 가보자. 일단 4개 묶어서 이건 건 알았어. 그럼 50이니까 일단 4로 나눠보겠지. 그럼 4, 1은 4, 10, 4, 2, 8, 나머지 2야. 몫이 12개야. 다시 말하면 얘가 12개 있어. 이게 12개 있고 요 나머지 2를 처리를 잘해야 돼. 나머지 2가 2개 남는다는 게 요 50제곱이랑 앞에 49제곱이거든. 그거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잘 써주셔야 된다고. 얘랑 이렇게 남는 거야. 그리고 다시 잔여 계산 가야지. 49제곱이면 i의 1제곱과 같고 50제곱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계산. 요 i는 이제 실수화 시켜주면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잘 고쳐주셔야 된다. 됐지? 따라서 24 더하기 24i에 여기는 마이너스 49i고 여긴 마이너스 50이니까 이렇게 계산 마무리가 되는 거야. 만약에 50이었으면 됐지? 시험 때 나머지를 딱 떨어지게 주면은 너네 학교가 시험을 아주 쉽게 내주는 거고 웬만하면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안 떨어지게 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됐지? 됐지? 자, 봐봐.
이거 제발 또 가가지고 혼자서 씨름하고 있지 말고, 혼자 씨름하고 있지 말고. 여기 보시면 마플 교과서상의 첫 페이지가 이제 1차 방정식 끌어가지고 막 우리 이런 거 풀던 거 있었어. 막 이런 거. 그냥 이론상 알고 있으라는 그런 뜻으로. 얘를 갖다가 x를 구하려면 양변의 예로 나눠야 되는데 수학에서 내가 맨날 강조하던 게 0으로 나누면 큰일 나. 이것 때문에 막 범위 나눠가지고. 일단 얘가 0이 아니어야 얘가 넘어가서 이렇게 될 수 있고 막 이런 거 풀었던 거 있었거든. 그치? 여기 넘어갈 거야. 거기 여기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 마. 절대값 여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절대값부터 시작할 거야. 절대값은 당연히 3년 동안 자네들 끈덕지게 그냥 지금도 나오고 대수에서도 나오고 미적분에서도 나오고 뭐 하여간 뭐 수학 뭐 그래프나 방정식 관련 쪽 뭘 배웠다면 툭 하면 튀어나오는 게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얘기 한 번만 더 해보자. 내가 방학 때 아예 그냥 절대값 해가지고 프린트까지 쪼가지고 연습까지 시켜줬지. 즉 절대값의 뜻은 절대값 뜻부터 가야 되겠네. 절대값의 정의가 뭐였지? 수직선에서 원점과 떨어진 거리. 즉 얘는 뭐 읽는 건 이제 절대값 마이너스 5라고 있지만 뜻하는 바는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5라는 점의 좌표가 원점이랑 떨어진 여기 길이가 몇이냐고 물어보는 기호입니다. 알겠지? 됐지? 그러니까 답이 5지. 됐어? 그래서 이건 그냥 5야. 맞아? 자, 절대값 푸는 기본 여기 다 나와 있어.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즉 뭔가 정체불명의 어떤 식이든 뭐든 하여간 뭔가 모르는 애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자네들이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잖아. 이게 만약에 양수인 경우면 그냥 절대값 날라가서 그대로 나올 거고 이것처럼. 맞지? 그런데 만약 저 안에 있는 게 음수야. 그러면 지금처럼 음수야. 그러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지. 그래서 요렇게 빼는 게 이게 절대값 기본이지. 이게 절대값 기본이지. 됐냐? 그러다가 점점 빨리 풀 수 있는 게 또 몇 가지가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자 x 더하기 2는 하고 여기가 상수로 5라고 박혀 있어. 이러면 이건 금방 풀 수 있지. 왜? 얘가 뜻하는 게 뭐야? 요 x 더하기 2라는 애가 수직선에서 정의를 생각하면서 빨리 풀어야 돼. 수직선에서 x 플러스 2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인 지점을 물어보는 거고 당연히 수직선에서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인 지점은 두 군데 있지. 그래서 이렇다면 요 x 더하기 2는 저기 5 아니면 마이너스 5겠구나 하고 실은 얘는 위에처럼 범위를 복잡하게 나누지 않고도 빠르게 x값을 금방 구할 수가 있는 스타일. 이게 이제 뒤에 부등식에도 있지. 맞냐? 자, 부등식은 부등식 가서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절대값은 항상 이게 기본인 걸 알고 계시고 그러다가 막 두 개 붙어 있고 할 때 그래프 이용해서 좀 더 빨리 푸는 방법들이 조금씩 더 있고 막 그랬지. 하여간 일단 그런 거는 나중에도 아니지. 조만간 다시 할 거고 지금은 일단 여기에서는 정석 연습을 먼저 하도록 합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요 짝이 숫자가 아니라 여기도 x가 들어간 문자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 푼 이거 풀듯이 얘는 플러스 5거나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 원래는 안 되고요. 됐냐? 정석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즉 범위 나눕시다. 절대값 안에 들어간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확인하고 x-1이 들어가 있네. 따라서 너네들은 저 x-1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둘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x가 1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1보다 작다가 될 거고 이게 기본이야. 됐지? 그리고 0이 되는 경우, 즉 x가 1이 되는 경우, 절대값 안에 x가 0이 되는 경우는 실은 어디에든 붙여도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등호는 뭐 아무 데나 붙이라고 했어. 여기다 붙입시다. 됐냐? 아래 붙여도 돼. 상관없어. 자,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절대값은 그냥 뺏겨지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 한 거야? 요 앞에 있는 절대값, 양수인 경우엔 그대로 나온다라고 절대값 그냥 뺏긴 거야. 그리고 남은 등식의 요 나머지 부분은 있는 그대로 네 맘대로 막 상상력을 첨부하지 말고 그대로 풀어. 그리고 이것을 이제 x를 1차 방정식 넘겨서 풀어주면
마이너스 5가 나오네. 됐냐? 됐지? 그리고 나서 범위 확인. x가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산했잖아. 근데 범위 바뀌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5가 나왔으면 이거는 근이 아니네. 됐지? 다음. 이러면 이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인 경우지. 그러면 저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제거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고. 자, 그럼 요거 빠르게 풀어봅시다. 그러면 2x 더하기 4니까 자, 3x는 마이너스 3. 이러면 x가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이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가 되겠네. 이게 원래 절대값 기본. 일단 기본 연습부터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절대값이 2개 붙어 있잖아. 절대값이 2개 붙어 있기 때문에 범위도 더 나눠줘야 될 거고 내가 그래서 이거 범위 나눌 때 잠깐 이렇게 이용해서 나누나 그래. 수직선을 잠깐 이용해. 얘가 결국은 부호가 바뀌는 경계선이 마이너스 2 지점이지. 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3이지. 맞아? 이렇게 보조선을 활용해서 범위를 나눠주라 그랬어. 따라서 얘는 지금 이렇게 이 세 군데 영역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될 것이야. 됐냐? 됐지? 그냥 하나씩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거든. x 더하기 2가 0보다 클 때랑 일단은 만약에 그냥 직접 해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2개 나눠야 되고 그다음 저 앞에 뒤에 있는 거는 얘가 0보다 클 때랑 얘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줘야 되잖아. 맞지? 다시 얘는 이렇게 나눠야 되고 얘는 이렇게 나눠야 되지.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경우야.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고 얘는 x가 3보다 큰 경우 얘는 x가 3보다 작은 경우야. 이걸 확인해 보면 저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즉 첫 번째 우리가 해줘야 될 영역이 이거지. 요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영역이야. 그 다음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영역이라 요쪽이야. 그 다음 요거는 x가 3보다 큰 영역이라 x가 3보다 큰 여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가 3보다 작은 영역이라 좀 딱 구간 나뉘어지는 게 세 영역으로 나뉘는 거 확인되지. 됐냐? 직접 한번 다 나눠서 구간을 수직선에 쪼개봤더니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저렇게 빨리 한 거야. 됐지? 굳이 범위를 복잡하게 나눌 필요 없이 저렇게 절대값이 2개가 붙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그림 그려놓고 보면서 하십시오. 1번 영역.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지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부호만 잘 결정해라.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하나 예시를 들어보고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부호 음수지. 여기도 음수지. 즉 이 경우에선 두 개가 다 음수기 때문에 둘 다 절대값 밖으로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 즉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마저 1차 방정식이니까 간단하게 빠르게 풀어주면 이런 7. 자 이러면은 x가 몇이냐? 마이너스 3이네. 그리고 확인. 범위 안에 있어. 정답. 이렇게 하나씩. 됐냐? 2번 범위 갑시다. 2번 범위는 마이너스 2와 3 사이지. 됐냐? 그 다음에 잠깐 미리 쓰자. 3번 범위는 3보다 크다야. 2가 되거나 3이 되는 등호를 붙여줘야 되는데 아무데나 붙여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쪽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돼. 이건 상관없어. 아니면 3쪽은 여기랑 여기 둘 중에 아무데나 붙이면 돼. 그래서 보통 이렇게 3개 나올 땐 가운데다 몰아서 붙여도 돼. 아니면 여기다 하나 붙이고 여기다 하나 붙여도 되고 마음대로. 안 붙이지만 않으면 돼. 그냥 다 빼버리고 하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를 한 곳은 있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2를 빼먹고 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본인의 취향껏 뭐 가운데다 몰빵해볼까? 이렇게 붙인다던가. 됐냐? 아니면 크다 할 때만 붙인다던가 자기 편한 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할게. 어쨌든 따라서 이제 이 영역이면 다시 부호조사 갑시다.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 만만한 숫자 0 생각해 봅시다. 부호 파악을 위해 임시로 잠깐 0을 넣어보는 거야. 0 집어넣으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지. 플러스 마이너스네. 맞아? 그럼 플러스면 여기는 x 더하기 절대값 그냥 뺏겨지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뀌어서 나올 거고 는 7까지. 자 그럼 이거 끝까지 써라. 보면 x가 지워지거든.
x가 지워져도 당황하지 말고 식을 끝까지 완성은 시켜. 이러면 어떻게 돼? 5는 7이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틀리지. 그러니까 틀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있는 게 전부 다 해가 아닌 걸로 가는 거야. 됐어? 나중에 부등식 할 때는 이게 맞는 부등식 나오면 얘가 전체가 다 해가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 지금은 이렇게 확인. 됐지? 이 범위를 해봤더니 틀린 부등식이 나와서 즉 이 범위에 있는 건 어느 것도 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즉 2번 범위에선 해가 없음 나온 거고. 마지막 3번 범위는 이제 둘 다 양수인 경우만 남았지. 둘 다 양수면 절대값 그냥 나올 거고 이러면 2x가 8이라서 x가 4가 나오네. 4가 범위 안에 있어. 정답은 마이너스 3과 4가 되겠네. 됐냐? 절대값 2개짜리 붙어있는 건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해보긴 할까? 분명 나 방학 때 몇 번 보여줬거든. 그냥 자네들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한번 해볼게. 이거 그려서 푸는 방법이 좀 빨리 푸는 방법이 그려서 푸는 거였지. 즉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잠시 이 둘을 다음과 같이 2개의 그래프로 쪼개는 거지. 얘를 이렇게 위에 있는 등식을 이렇게 2개의 그래프로 쪼개가지고 두 그래프의 교점 찾는다고 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를 좀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내가 알려준 게 야 일단 마이너스 2랑 3에서 부호가 변할 테니까 마이너스 2랑 3에서 이렇게 라인 그어주라 그랬고 마이너스 2 그 다음 3 그 다음에 그러니까 봐봐 얘네가 절대값이 뭐 그냥 뺏겨지든 뭐 플러스로 뺏겨지든 마이너스로 뺏겨지든 쟤 어차피 1차식이거든. 그러니까 집까지 있게 해봤자 직선이야. 직선은 점만 찍으면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점 찍으라 그랬잖아. 마이너스 2 대입. 마이너스 2 대입. 그럼 여기는 0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5니까 5네. 마이너스 2 들어가면 5네. 됐냐? 3도 넣어. 3 집어넣으면 여기가 사라지고 3 집어넣으면 3 넣으면 여기도 5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나 보네. 됐냐? 그 다음 여기 3보다 큰 쪽이지. 3보다 큰 쪽이면 저거 절대값 둘 다 플러스로 뺏겨지는 쪽 아니야. 맞아? 따라서 이쪽에 관계식을 빠르게 써버리고 절대값 그냥 뺏겨진 거야. 2x-1네. 실은 뒤에 건 중요하지도 않아. 기울기만 확인해. 기울기가 2거든.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가 이 정도 되게 발사해야 되니까 기울기의 정의대로 한 칸에 2칸 올라가서 이렇게 발사하면 되겠네. 됐냐? 요 짝은 여기는 절대값 둘 다 마이너스 뺏겨지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이거 부호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르고. 그럼 여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정의적으로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2 정도 올라간 요 정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그냥 이렇게 그려버려. 됐냐? 그 다음 자네들이 이제 마지막 라스트 7 하나 그어주면 되지. y는 7. 여기가 5층이거든. 그럼 7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맞지? y는 7을 하나 찍 그어. y는 7 여기 있겠네. 그럼 따라서 저 방정식의 해는 여길 거라고. 여기에 x좌표일 거라고. 여기에 x좌표일 거라고. 됐냐? 근데 우리가 이미 여기 식이 얘인 거를 잘 작성해 놨어. 따라서 이 값은 얘네들의 교점 찾으면 되지. 2x-1이 7이기 때문에 x는 4. 그래서 여기 4. 요 짝은 얘인 거 알아. 얘가 7 되는 값일 거 아니야. 마찬가지 풀어보면 마이너스 3. 그림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어. 됐냐? 됐지?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뭐 2차 함수를 그리냐 3차 함수를 그리냐 그냥 직선이잖아. 절대값 2개 붙어 있는 건 그림 연습 좀 해주면 시험 때 그만큼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까 꼭 연습해 보길 바래. 알겠지? 그대로 이것도 뒤에 기말고사가 이제 부등식 들어가잖아. 그대로 이런 식으로 바뀌면 어차피 기말 때도 또 쓸 거야. 됐어? 됐지? 기말 때 부등식 절대값 2개 붙은 부등식 풀 때도 지금처럼 빨리 풀 수 있어. 그렇게 연습을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그릴 땐 그리고 절대값 범위 나눌 땐 범위 나누고 지금처럼 범위 안 나눠도 될 때는 나누지 말고 아까 얘기해 준 거잖아.
이렇게 절대값이 붙어 있는데 이 결과가 5지. 뭐야 이거?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정확히 5인 지점 찾아라. 5 아니면 마이너스 5 아니야. 이거는 절대값 안 나눠도 되지. 두 근의 합 근구하자. 즉 A를 넘기면 5 마이너스 A. 아니면 여기 그냥 쓸게. 아니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따라서 근은 X를 구해야 되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A. 여기는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돼서 이거 두 개가 두 근이고 그 더한 게 마이너스 2라고 답을 준 거네.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통분은 돼 있으니까 됐고 분자 더하면 5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A네요. 얘가 마이너스 2다. 약분시켜주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2. 이건 절대값을 나눌 필요가 없지. 됐나? 됐지? 266번도 봅시다. 자, 이것도 내가 얘기해줬지. 이제 자네들은 이 둘은 같은 거라고 복소수 때도 한번 보여줬고 이거 같은 뜻이야. 맞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저거야. 그치? 이거는 참고로 그냥 A고요. 맞냐? 이거 원래 중3 때도 하던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아직도 잘 안 와닿는 사람 있어? 니들 중3 때 하던 거야. 중3 때 하던 거로 보여줄게. 중3 때 이런 문제 풀어봤잖아. 이건 몇이야? 3. 이건 몇이야? 마이너스 3이야? 아니잖아. 쟤도 결국은 마이너스 3인데 제곱했기 때문에 그냥 9야. 왜 3이야? 맞아? 그러니까 결국 얘도 절대값처럼 하는 짓이 똑같아.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양수면 A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부호 바뀌어서 나오고 맞냐? 이게 절대값이랑 하는 행위가 똑같지. 그 말은 실은 얘는 이거랑 같은 뜻이란 소리야. 됐어? 그래서 이제 자네들은 이렇게 생긴 모양은 그냥 절대값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단순하고 편할 거야. 즉 이거 1번 그냥 이거다 이거 저 제곱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거야 이거 풀란 얘기야. 됐어?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범위를 나눠서 풀어도 되고 그래프를 이용해도 되고 범위 나누는 거 말고 그래도 야 이제 시험 뭐 한 달 남았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어쨌든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최대한 시험 때 쓰면 좋은 방법으로 최대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기 좋게 좀 넘기고 이렇게 넘겼어. 됐지? 한 번 더 그려볼게. 한 번 더 그려볼게. 뭐 최대한 잘 따라서 연습해봐. 지금 그린다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이거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얘랑 y는 2랑 이거 두 개를 그릴 거야. 그릴 준비. 됐지? 일단 경계선 나눠줘야 되는 게 마이너스 3이랑 1이지. 맞지? 나누자. 야, X축, Y축 쓸데없이 그리지 마. 안 그려도 돼. 이거나 잘 그어. 여기가 마이너스 3. 당연히 작은 게 여기가 1. 됐냐? 점 넣어서 찾아. 마이너스 3 넣어봐라. 몇이야?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여기는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절대값 취하면 4네. 여기는 값이 4지. 여기 잠깐 조그맣게 써주자. 여기는 1 넣으면 몇이야? 여기 0이고 여기 3대. 앞에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4야. 맞지? 여긴 마이너스 4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넣으면 4. 여기를 4층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지하 4층. 이렇게 점 찍어서 확인했잖아. 됐냐? 그러면 어차피 쟤네들 지들이 해봤자 직선이란 말이지. 여기는 연결하면 되겠네. 연결.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쪽 1보다 큰 쪽은 저거 다 플러스인 경우야. 맞지? 따라서 1보다 큰 쪽은 그냥 바로 저 절대값 그냥 날아가면 어떻게 돼? y는 뭐야? x 지워지네? 이건 몇이야? 마이너스 4네? 여기는 그냥 관계식이 y는 마이너스 4네. 이 말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그어진다는 얘기네. 됐지? 됐냐? 그 다음 마이너스 3보다 왼쪽은 둘 다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뀐 경우일 거라 아마 반대로 나올 거야. 됐냐? U자 왼쪽 부분에 관계식은 y는 4야. y는 4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애네. 다 그렸네. y는 2만 찾으면 되네. 얘들아 여기가 4층이야. 여기가 지하 4층이야. 그럼 2는 당연히 여기서 만나겠네. 맞냐? 됐지?
따라서 y는 2가 여기 있을 거고 교점 하나밖에 없네. 교점 여기밖에 없네. 저기만 찾으면 되네. 그럼 저기는 어떤 곳이야? 여기가 2잖아. y가 2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어떻게 벗겨진 경우지? 그것만 잘 생각하면 되겠다. 뭐 0 정도 넣어보던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0 있을 거 아니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네. 요 사이에 들어가는 요 짝에 해당하는 관계식은 써보면 앞에 거는 음수고 뒤에 거는 양수인 경우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아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네. 여기 관계식이 이거네.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4가 돼야 되고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렇게 됐죠? 됐죠? 그려서 하는 거 연습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2번도 저거 절대값 2개 붙어 있는데 저렇게 생긴 것도 또 빨리 할 수 있지. 봐라, 일단 저 앞에 있는 거 저거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입니다. 따라서 일단 얘는 결국 저거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즉 이거도 절대값 2개 붙어 있네. 그런데 아까 위에나 그런 거랑은 다르게 뒤에 뭔가 막 이렇게 막 1 이런 게 없어. 순수하게 절대값만 2개 이것도 빨리 풀 수 있지. 이거 한번 보여줬는데 또 보여줄게. 까먹지 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은 해보자. 그냥 범위는 됐고 한번 봐봐. 얘네들은 결국 둘 다 같거나 이거거나 이거일 거야. 맞냐? 다시 절대값 뜻을 생각해봐.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같대. 맞아? 그 같은 지점을 잠깐만 K라고 놔볼게. 그러니까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같대. 즉, 요 A는 이렇게 플러스 A 아니면 마이너스 A. B 입장에서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래. 다 같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같다란 얘기는 얘네들을 말하는 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그냥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맞지? 얘가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있는 걸 다 쓴 거야. 그냥 절대값 뜻대로. 맞아? 그런데 여기 식이 4개로 보이냐? 이 식 몇 개야? 잘 뜯어봐. 여기에 지금 결국 식이 몇 개야? 2개지. 아니 이거랑 같은 식이잖아. 여기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얘고 여기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얘잖아. 그러니까 같은 식이야. 자, 중복은 까. 얘랑 얘도 같은 식이지. 결국 결론. 이렇게 2개만 풀면 된다는 소리야. 따라서 이렇게 절대값이 2개가 땅땅 붙어있는 경우엔 자네들은 그냥 이렇게 2개 풀어버리면 된다는 걸 빨리 알 수가 있지. 맞아? 그러니까 얘도 절대값이 2개 붙어 있는데 아까처럼 복잡하게 범위를 나눌 필요도 없고 그래프 그리려고 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 얘랑 그냥 절대값 날려서 같은 경우 아니면 얘랑 이렇게 같은 경우 2개 나눠서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됐냐? 됐지? 여기 원리도 다시 한번 보여줬어. 따라서 이러면 x값은 몇이니? 넘어가면 마이너스 4네. 이러면 x값은 3x는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2개 나오겠네. 됐냐? 절대값 붙은 거 처리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여기 잠시 방정식 가기 전에 절대값 처리한 건데 이 절대값은 기말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연습 잘 해놓도록 해.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 시작하자. 야, 2차 방정식은 한번 쫙 여태까지 자 다들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 단지 까먹었겠지. 한번 싹 지도 하나 딱 그려놓고 좀 쉬었다가 갈게. 됐죠? 자, 들어잉? 가자. 2차 방정식이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쓸 수 있는 기술이 너무 많아. 중학교 때야 3개 정도밖에 없었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 이런 세팅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됐지? 자,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제발 좀 잊지 마. 근이라는 건 x값 말하는 거지. x가 알파거나 x가 베타다야. 따라서 항상 뭐 2차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정식은 언제나 자네들은 얘네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사실 좀 잊지 마십시오. 대입할 수 있어. 대입해서 이렇게 2차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어. 언제든지. 됐냐? 베타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어쩌다 보니 자꾸 84쪽 기술이 돼버렸는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 차수 낮추기 아니면 나눠버리기 그쪽이랑 연계를 할 수도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 됐냐? 항상 근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은 이건 딱 여기까지는 다 중학교 때도 한 거지. 근의 공식 다들 알 거고 혹시 까먹었다면 안 돼. 까먹지 마. 잘 외워놔. b제곱 마이너스 4ac에 2a 됐냐? 그 다음 짝수 버전도 제발 좀 쓰자. 짝수 버전도 있죠. 근의 공식이 맞지? 됐냐? 짝수 버전은 내가 그냥 이렇게 정리해 줬잖아. 판별식까지 쓰고 짝수 버전도 옆에다가 진짜 다 써줄게. 자, 야 이거 이렇게 다 풀로 떠드는 거 참 오랜만이기도 한데 마지막이다 이제. 참고로 판별식이 근의 공식에서 요 부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십시오. 요 부분 이거 뭐야? 판별식이 근의 공식에서 여기 루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판별식인 것도 잊지 마. 됐지? 짝수 버전이 어떻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데. 응? 그러니까 짝수 버전이라는 게 여기가 이렇게 1차 항의 개수가 2의 배수일 때 쓰는 거잖아. 맞아? 그치?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지. 야, 만약에 1차 항이 짝수야. 그럼 일단 그 자식을 2로 나누세요. 2로 나눈 숫자를 밑에다가 써놔.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거를 근의 공식상의 b처럼 생각하시고 그대로 여기 보이는 근의 공식과 기본 판별식에서 숫자 다 떼라 그랬잖아. 숫자 여기 2라고 숫자 다 떼라고. 다 떼고 쓰라고. 여기도 숫자 여기 판별식 안에 4 들어있지. 그거 떼라고. 숫자만 다 제외하면 된다고. 짝수근의 판별식을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쓰지. 하여간. 숫자 떼고 써라. 이렇게 나는 얘기하지. 그지? 그래서 짝수도 써야 돼. 중학교 수준에서야 짝수까지는 무리다. 그냥 얘로 어떻게든 이걸로 다 해결해야지. 중학교 땐 그게 돼. 고등학교부터는 식이 더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 돼. 알겠지? 짝수 써야 돼. 짝수는 이제 지울게요. 그 다음. 그러니까 중학교 땐 따지면 요 정도 했지? 근데 이제 그 다음 또 뭐 있어? 근계수 있지? 근계수 힌트 쓸 때 정말 많이 쓰지.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근의 곱 a분의 c. 요거 힌트 찾을 때 많이 쓰는 거 맞지? 됐냐? 그 다음. 혈례근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혈례근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이게 뭐였지? 대신 조건들도 잘 보십시오. 만약 요 A, B, C 개수죠. 상수항 개수들이 A, B, C 개수들이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이 박혀 있는 상태로 한 근을 요런 식으로 알려주면 자동으로 남은 한 근은 이거다라고 하는 거 있었지. 기억나냐? 이게 실은 복소수에서도 썼었지. 복소수 버전에서는 이제 A, B, C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 만약 한 근이 복소수 형태로 이렇게 생기면 나머지 한 근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앞에 복소수 할 때 간간히 나온 게 허근은 반드시 두 근을 이렇게 서로 켤레복소수로 갖는다라는 말도 했어. 맞잖아. 얘랑 켤레복소수 관계잖아.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맞냐? 그래서 켤레근 개념이 이제 이런 게 있었지. 됐냐? 그래서 켤레근 개념은 보통 얘랑 많이 섞어서 쓴다. 즉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 하나 던져놓고 야, 한 근이 이거야. 이것만 딱 알려줬어. 만약에. 그리고 조건에도 유리수, 개수가 유리수가 잘 걸려 있어. 그럼 자네들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이거구나 들어가고 이게 두 근인 거야. 알파, 베타. 그럼 두 근의 합이 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많이 연계하지. 둘이 곱한 게
A분의 C다라고 요 켤레근 개념은 얘랑 정말 많이 연속기로 쓴다. 됐지? 됐지? 2차 방정식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볼 수가 없는데. 자, 그 다음 그냥 이런 거 다 종합 정리할게.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예시를 들게. 문자로 표현하면 괜히 너네들 머리만 복잡하니까 앞에도 중간중간 나왔어. 이렇게 2차 방정식 푸는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2차 방정식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갑자기 이런 거 구하래. 분명히 이까지 때 말했잖아. 시험 범위는 2차 방정식이 다 섞여 있을 거야. 이렇게 2차 방정식 나와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얘를 구하래. 이러면 뭐 해줘야 돼? 여기에서 x분의 1 나눠주는 행위 해야 되지. 이건 지금 2차 방정식 문제를 가장한 곱셈 공식 문제지. 양변에 x분의 1을 곱해줘서 마이너스 4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곱셈 공식으로 해결하라는 문제야. 그지? 주어진 게 2차 방정식이니까 막 여기서 근해 공식 써서 집어넣는 애들도 있고 막 별짓을 다 해 아주 그냥. 맞아? 2차 방정식 나와 있을 때 주의사항. 됐어? 그치? 2차 방정식인 척 하지만 일단은 문제야. 그 다음 부호 얘기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 내가 이제 근해 위치라고 하는데, 근해 위치를 나는 참고로 이제 깃발 꼽는다라고 했지. 이 둘은 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합쳐서 한 가지 개념으로 썼었어. 됐냐? 그런데 요거는 보자. 그러니까 보여줄게. 근해 위치가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면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뭐 4ax 플러스 b는 0 이래 놓고 이런 식으로 두 근을 어딘가를 딱 지정해서 5보다 커요. 두 근 사이에 뭐 3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었어. 이때 사용하는 거 내가 방학 때 설명해 주기를 판경축이라는 말 기억나지 않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힌트를 뽑아내는 스타일이 얘입니다. 해서 처음에 해야 될 일이 그림부터 그려. 두 근이 5보다 크다. 그럼 이것을 잠깐만 fx라고 이차 함수처럼 생각을 하고,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x축이 되겠지. 그림을 잠깐 간단하게 그려주시고 여기다 그릴게. 두 근이 5보다 크다라 그랬기 때문에 두 근 알파 베타를 여기랑 여기 x축과의 교점 여기로 잡는다면 5가 여기 써야 되는 그림이야. 그래서 내가 이 5를 이 5를 내가 깃발이라고 표현했을 거야. 이런 그림인 거야. 이 말이. 맞아? 딱 이렇게 그려놓고 그림 보면서 그러면 보자. 일단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네. 그 다음 여기 분명 그냥 두 근이라고 써있지. 서로 다른 붙어있으면 이게 끝이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중근 포함. 됐냐? 이걸로 식 하나 싹 찾고. 됐나? 경계값이 여기 깃발 꼽힌 지점의 함수값이야. 위에 있거든. 즉 경계값은 여기 관계식에 5를 넣었을 때 지금은 보니까 5 집어넣으면 위에 있네. 함수값이 0보다 크겠구나. 그 다음 여기 축의 관계식을 딱 찾아서 축이 5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렇게 세 개 하는 게 요 마지막. 부호는 또 부호만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런 게 따로 있었는데 나는 뭐라 그랬어? 부호도 그냥 합쳤을 거라 그랬어. 너네들 많이 머릿속에 이런저런 기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싫어하잖아. 이건 통합해서 쓴다 그랬어. 단지 너네들이 이 개념만 알면. 수학에서 양수란 얘기는 이 버전으로 말하면 0보다 크다란 소리야. 이렇게 바꿔 쓰기만 하면 부호는 얘랑 똑같은 걸로 통일해서 쓸 수가 있어요. 됐지? 수학에서 양수란 얘기 0보다 크다, 5보다 크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음수란 얘기는 0보다 작다잖아.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요 기술에 포함시켜서 같이 퉁칠 수가 있어요. 됐냐? 봐봐. 시작하기 전에 뭐 요거만 잠깐 보고 가자. 요 판별식도 좀 제발 그만 좀 헷갈렸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표시해놨냐면 판별식이 근해 공식에서 요 자리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거를 암기가 아니라 당연하게 돼야 되거든. 아니 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해 공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근해 공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 3 뭐 이런 거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근이 플러스 붙은 경우와 마이너스 붙은 경우로 서로 다른 두 근 나오는 거지. 두 실근 나오는 거지. 이거를 왜 외운다고 나중에 판별식 방향을 왜 헷갈리는 거야 도대체. 맞아? 그지? 그 다음 저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0이란 소리야. 0이 되면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랑 다 같이 펑 하고 터져버리잖아. 그럼 근이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하고 한 개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게 이론상 중근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얘 뜻이 뭐냐면 서로 같은 두 근이야. 됐어? 그러니까 중근의 개념은 정확히 따지면 예를 들어 너네들이 어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얘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인수분해 해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 예를 들어. 그럼 얘가 0이 되는 근 그러면 구체적인 풀 버전은 이겁니다. 제가 이거 곱하기 이거가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니까 그는 x는 3 또는 x는 3이야. 그런데 둘이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답안지에는 우리가 3이라고 하나만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근 개수는 한 개인데 이론상 서로 같은 두 근이야.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지만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이랑 그냥 이거 구별하라고 그랬지. 이건 확실하게 어디 갔어? 이거 하나만을 말하는 거고 이건 얘 아니면 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 있을 땐 판별식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 알다시피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여기 루트 안이 음수가 나오는 거고 저게 자 켤레복소수까지 바로 이어가 볼게. 그러니까 저기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러면 알다시피 너네들이 얘를 쓰기를 복소수 표현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켤레근 개념도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줘야 돼. 즉 얘를 지금 두 근을 따로따로 써보면 따로따로 한번 이렇게 쪼개가지고 써보면 이게 한 근인 거고 플러스인 경우 그지? 마이너스인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잖아. 즉 두 근이 만약에 얘를 내가 Z라고 했다면 얘는 Z바야. 그래서 항상 허근은 무조건 100% 켤레근으로 나온다까지 연결되냐? 어쨌든 판별식 이렇게. 그 다음 여기 근계수 관계도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마디 하는데 봐. 두 근의 합이지. 이게 두 실근의 합이 아니야. 즉 애들이 가끔 선생님 허근이 나오면 근계수 못 쓰지 않나요? 라는 소리를 가끔씩 하더라고. 이런 거. 얘 한번 판별식, 자, 짝수 판별식 써봅시다. 반의 제곱, 잠깐. 10으로 해야지. 반의 제곱 마이너스 10 하면 얘가 딱 지금 허근 나오거든. 맞아? 그럼 허근이면 근계수 못 쓰지 않나요? 아니? 두 허근의 합, 마이너스 4. 두 허근의 곱, 10. 쓸 수 있어. 알겠지? 오해하지 마라. 저 근계수 관계는 실근, 허근 다 포함이야. 오케이? 요 정도 알아두시고. 해서 가보도록 하자. 자, 초반 부분은 뭐 그냥 거의 중학교 수준의 문제들, 그냥 근해 공식 쓰고 판별식 쓰고 이런 문제들 앞부분에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지? 나 계산 안 할 거임?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잘 화살표. 잘 전개해서 정리해서 풀라는 얘기니까 잘 전개해서 정리해서 계산 안 할 거라고 했는데 계산을 하고 있네 결국.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0. 인수분해 안 되지. 근데 풀래잖아. 그럼 이제 근해 공식 써야지. 됐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저렇게 무리수로 지저분하게 표현돼 있으면 방법이 크게 두 가지는 있어. 이대로 인수분해 각을 봐도 되긴 하거든. 혹시 보이냐? 뭐 이런 것도 뭐 슬쩍슬쩍 연습해두면 좋지. 이대로 인수분해. 자, 여긴 곱해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려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지.
적당히 잘 짜 맞춰보면 여기 어떻게 잘 맞춰봐.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짜 맞춰보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여긴 이렇게 되고 둘이 더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딱 나오지. 됐냐?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대신 쓸 거면 잘 써라. 이게 이제 이렇게고 이게 1x지. 따라서 이렇게 할 거면 대신에 잘 써라. 이게 정확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빼기 2. 그 다음 여긴 x 빼기 1은 0이야.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값이야 당연히 1이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혹시 계산이 헷갈릴 것 같으면 써. 이렇게. 얘가 0이 되는 x 값이라 이렇게 계산을 끝까지 잘 해주셔야 됩니다. 2가 될 거고 따라서 x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2이며 이걸 실수화까지 시켜서 이렇게까지 써주셔야 되는 거야. 됐냐? 그래서 어차피 이런 실수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보통은 저렇게 최고차계수에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저 최고차계수 좀 이쁘게 정리를 하기 위해 자네들 저기 유리화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로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다 한 번씩 곱해주는 거야. 정리하는 방법이야. 됐냐?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이제 합차 공식으로 2 빼기 1이니까 1x제곱 이렇게 되고 얘랑 얘는 그냥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지. 그럼 계산은 잘 해줍시다. 2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3 더하기 2 루트 2네. 따라서 1차항은 3 더하기 2 루트 2x 계산 잘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뒤에 것도 2에다가 얘를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됐냐? 요래 주고 인수분해 시도 몇 될까? 그러니까 2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네들 인수분해 할 때처럼 2랑 루트 2 플러스 1 요렇게 짝꿍을 맞춰봐도 되지만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게 1과 자기 자신 또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뭐야? 지금 이거네. 얘네로 하게 되면 여기 2 루트 1을 못 만들어. 지금 이거 같은데? 지금은 1과 자기 자신이네. 얘랑 이걸로 해줘야 되네. 맞냐? 대신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딱 나오지. 됐냐? 그리고 미리 실수화도 다 시켜놨기 때문에 이 다음에 좀 더 편해. 왜냐면 이게 그냥 x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잖아. 그 다음 x 마이너스 1이잖아. 는 0 되는 값이니까 답도 깔끔하게 바로 나오지. 유리수를 먼저 앞에다 써주면 이렇게 되거나 1. 됐냐? 됐지? 정리하는 방법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밑에 별다른 거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아까 전에 여기에 칠판을 꽉 채웠던 2차 방정식에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잘 떠올리면서 시도하도록 해라. 얘는 맨 처음에 썼던 거 해야 되네. 다음 2차 방정식에 한근이 1이다. 넣을 수 있지. 넣는 게 제일 낫지? 한근이 1이라며 x에 1 넣어도 된다는 소리잖아. 뭐야? 해야 될 일만 정확히 파악하면 끝. 됐냐? 끝은 아니네. 다른 한근을 구하라네. 그럼 이제 m 값을 찾았으니까 이제 남은 값도 마저 찾아주시면 되겠지. 됐냐? m이 마이너스 2니까 m에다가 마이너스 2를 잘 넣어줍시다. 이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 잘 해주시면 한근이 1인 거 확인했고 나머지 한근이 마이너스 3인 거 확인됐지? 됐냐? 마이너스 3 정답. 그 다음 이거 앞으로도 계속 말할 건데 이렇게 최고창 기억날 거야. 방학 때 그래도 해봤으니까. 최고창 계수가 미지수일 때 제발 이 문장 끝까지 똑바로 잘 읽어. 지금은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K가 2가 아니라고 확정을 지어준 걸로 전애들은 풀어야 돼. 됐지? 기억나지 않아? 뒤에 가면 이런 문제들 많이 있었잖아. 그냥 방정식 딱 이렇게 써놓는 애들. 맞아? 이 경우는 문제에서 2차라고 못을 안 박았기 때문에 니들이 나눠서 해야 돼. 즉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아니어서 즉 2가 아니어서 2차 방정식 풀이로 진행되는 경우 두 번째 K가 2여서 저게 1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해줘야 된다. 이러면 이제 여기선 X가 그냥 1 하나 나오네. 맞냐?
이런 거 잘 신경 써줘야 됩니다. 시험 때. 지금은 확실히 2차라고 써있고 이렇게 미지수 잡혀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K가 2인 경우는 그냥 삭제시키고 푸는 거야. 제외하고 푸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네. 한근이 1일 때 넣는 게 제일 낫지? 깔끔하지? 넣는 게 제일 낫지? 한근이 1이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럼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네. 더하기 3과 마이너스 2. 야, 여기 딱 나오네, 지금. 값이 두 개 나오네. 마이너스 3과 2가 나오네. 그지? 근데 2는 안 돼. 됐지? 얘만 되는 거네. 따라서 K값 마이너스 3. 다른 한근 K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계산. 됐냐? 271번. 뭐 설명한 직후니까 다들 알아보겠지? 2차 방정식인 척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일단 중간 과정은 있어. 2차 방정식에 한근을 알파라 그랬는데 여기에 알파 역수로 된 식이 있네. 그럼 일단 넣어줘야지. 한근을 넣을 수 있는 거 언제나 잊지 마시고 넣어준 뒤에 이렇게 역수 모양을 구하는 거라 아까 보여준 대로 양변에 알파분의 1 곱해서 1단원 곱셈 공식 문제처럼 풀어야 되는 거네. 4를 넘겨주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4라고 돼 있는 거라 곱셈 공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지. 됐냐? 다음 272번은 뭐 그냥 항등식이랑 짬뽕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자. 자, 이 문장을 내가 잘 읽으라 그랬어. 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이란 소리지. K에 대한 항등식. K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지? 근데 대상을 잘 봐. 무엇이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뭐가?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게 뭐냐 하면 얘입니다. 얘. 됐어? 그러니까 애들이 가끔 이거가 K에 그냥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인 줄 알고 얘를 가지고 막 K로 막 이러고 있어. 야, 이거는 앞에 써 있어요. 방정식이야. 저거 항등식 아니야. 됐어? 문제 똑바로 잘 봐야 돼. 항등식 아니야. 얘는 방정식이야. 그럼 선생님 항등식이 뭔데요? 얘. 이거. 이게 뭔데?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써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저걸 수학적 식으로 바꿔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 무슨 뜻이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라 라는 소리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는 소리가 맞아? 그지? 마이너스 1을 요 식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따라서 마이너스 2를 요 식에 집어넣으며, 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고 2를 앞에다 쓰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2B 플러스 2는 0. 즉, 이 노란색 네모로 친, 노란색 박스 친, 이게 나타내는 식은 얘야. 맞지? 얘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식이지. 맞아? 따라서 정리.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노랗다라는 뜻은 K값에 관계없이 이게 성립한다는 소리라. 얘가 K 항등식인 거야. 얘가. 됐어? 됐지? 주체 파악을 잘 해야 돼. 뭐가 K에 대한 항등식인지. 즉 얘를 이제 자네들이 배운 대로 이제 잘 전개해서 야 4랑 마이너스 4 지워지네. 얘를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주시고, 지금은 여기 는 0돼 있으니까 그 2번 방법, 한 문자로 내림차순에서 푸는 요 방법 쓰면 되죠. 항등식 푸는 방법 두 번째,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를 이용하시면 되겠네. 됐냐? 절대값 아까 설명한 거 이제 여기 또 나왔으니까 배운 대로 그대로 갑시다. 절대값이 등장하면 범위 나눠서 째끼면 됩니다. 절대값 안에 들어간 게 x인 거 확인. 따라서 지금 자 1번부터 이 문제를 풀려면 다음과 같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나누면 되고, 등호는 뭐 여기다 붙이자. 됐지? 배운 대로 그대로 가. 자, 따라서 x가 0보다 크면 딴 애들은 건들지 마. 절대값만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는 거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네. 자, 풀자. 이러면 x 값이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범위 확인. 꺼정. 됐지? 1로 갑시다. 이건 절대값 아니 음수인 경우라 저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러면 얘는 이제 인수분해하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이지. 이러면 x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고 범위 확인 꺼정. 끝. 배운 대로 절대값이 앞으로 2차 부등식에도 등장하고 하여간 툭 하면 튀어나올 텐데 가장 기본적인 해법은 이겁니다. 정석대로 푸는 거. 자, 얘도 절대값 안에 요게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바로 쓰면 좋겠지만 아직은 조금 헷갈리면 이렇게라도 써. 그러니까 누가 0보다 커야 되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클 때 등호 여기다 붙일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냐 음수냐로 절대값이 제거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리 좀 해주면 좋으니까 x로 단지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는 작업만 추가될 뿐이고. 그러면 3분의 2네. 뭐 이건 뭐 반대겠지 뭐.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둘로 잘 구분해서 절대값 제거할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절대값이 양수인 경우였으니까 저거 그대로 밖으로 빼면 되지. 마이너스 2. 나머지는 네 맘대로 쓰지 말고 그대로 쓰세요. 자, 2 넘깁시다. 2 넘어가면 여기 마이너스 4. 자, 인수분해 플러스 4랑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x값이 마이너스 4 또는 1. 범위 확인. 3분의 2보다 커야 돼. 꺼져. 얘만 되네. 다음. 이 경우는 절대값이 음수인 경우라 제가 부호가 바뀌어서 빠져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는 2. 자, 이러면 이거 2는 양변에 다 지워지네. 는 0 되겠네. 자, 이러면 이건 인수분해 그냥 묶어버리면 되죠. 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값이 0 아니면 3이 되겠네. 3분의 2보다 작아야 되니까 3이 가짜고 0이 진짜네. 정답은 0 아니면 1. 됐냐? 됐지? 274번에 1번. 그러니까 이제 2차식인 경우엔 절대값을 최대한 그러니까 범위를 좀 안 나누고 뺏길 수 있는 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지. 2차식일수록 복잡하니까. 이거 절대값 안 나눠도 되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다 라고 고정해버렸어. 맞아? 따라서 저 x제곱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라는 지점은 얘는 2이거나 마이너스 2다. 그냥 뿔마 해가지고 뺏기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지. 됐냐? 따라서 이거 풀면 되고 얘 풀면 되겠네. 됐냐? 됐지? 됐지? 계산은 굳이 안 해도 되지요? 그 다음 요 2번은 어떤 기술 써줄래? 2번. 2번은 뭐 치환해줘도 되지. 야, 치환이 너무 이쁘지 않아? 가뜩이나 절대값 뺏기는 거 짜증났는데 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여긴 제곱, 여기는 한 번. 그럼 지금은 얘를 치환해버립시다. 그러면 윗식은 그냥 일단 첫 시작은 절대값이 일단 당장 내 눈에는 안 보이는 상태로 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네. 마이너스 3 플러스 1. 따라서 t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 됐냐? 그리고 원래대로 돌려놓자. 그러니까 절대값 x-1이 t였는데 그게 지금 3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온 거야. 자, 하나 버려. 이거 안 되지. 절대값 뜻이 떨어진 거리인데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그지? 얘만 남았네. 그리고 얘는 생긴 게 지금 보면 절대값 얘도 범위 안 나와도 되는 애지. 이건 x 빼기 1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3인 지점이 2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2개 빨리 구해버리면 되겠네. 됐냐? 몇이야? 3인 경우는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인 경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됐냐? 절대값 안 뺏겨도 될 땐 최대한 안 뺏겨야 됩니다. 됐지? 됐지? 활용 넘어갑니다. 근데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 저희 가우스학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뭐 한대요. 그럼 얘기하십시오. 방학 때는 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시험이 코앞인데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 하고 빠르게 넘어가야 되니까. 됐지? 너네는 잘 확인해봐.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어. 주역고가 올해부터 조금 정신을 차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자, 활용은 뭐 이것만 잘 잡아도 내가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 그랬지. 제발 문자 세팅부터. 지금 어딘가를 문자로 놓을 생각 연습부터 해. 항상 활용 문제 어려워하는 애들 보면 이래놓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문자만 잡아도 반은 이상 들어가. 그리고 문제 좀 잘 읽고, 문제 좀 잘 읽고. 여기 넓이가 어디 넓이 알려준 거냐? 이게 이 십자형의 도로 넓이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 지금은 확실히 십자형의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십자형의 도로를 제외한 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여기 4개의 합인 거네. 그지? 자, 문자 어디 잡으면 좋아? 지금은 폭이 일정하다. 아니, 진짜 폭이 일정하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폭을 x로 하나 딱 잡아주는 게 제일 이뻐 보이지. 일정하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도 x일 거거든. 됐냐? 그치? 자, 이거 알지, 이거? 약간 자네들 저기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약간 퍼즐 맞추듯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나, 여기다 이렇게 하나, 아이씨. 이렇게 하나 저거 딱딱 붙여가지고 너네들 그 퍼즐 맞추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지.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맞아? 뭔지 알지? 그지? 일단 붙여서 요 넓이, 이거 넓이를 1500이라고 알려준 상태고 지금 여기가 40인 거고 여기가 60인 거고 우리가 잡은 저 x가 여기랑 여기고 그치? 약간 그림을 약간 이제 퍼즐 맞추듯이 밀었다고 상상해 주는 거 아니야. 그치? 됐냐? 그렇게 되면 여기는 60 빼기 x라고 써주면 이쁘지. 요 파란 사각형의 가로. 파란 사각형의 세로는 40 빼기 x라고 써주면 되겠네. 됐냐? 따라서 저 넓이 1500은 바로 60-x 곱하기 40-x를 1500이다 라고 줬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지? 요거 이제 풀어야 되고 대신에 활용 문제가 의뢰 그렸듯이 숫자가 좀 크기 때문에 계산만 좀 신경 써줘라. 2400은 1500. 1500 넘어가면 900? 아니야? 900. 인수분해 해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따라서 x값은 10 아니면 90인데 90은 당연히 아니지. 그림 보면. 맨 밑에 요거 278번 좀 봅시다. 이렇게 약간 속도처럼 뭐 몇 초 몇 이거씩 받아 쓰는 거 기억하고 있어? 기술 기억하고 있나? 세로부터 보자. 세로의 길이 여기부터 늘어나는 것부터 볼게 쉽게. 세로의 길이가 몇 초 3씩 늘어난다라고 돼 있거든. 즉 세로의 길이야 여기가 이제 33이었는데 몇 초 늘어난대. 여기 늘어나는 거 문자 어떻게 잡는지 기억나? 시간은 항상 t로 좀 x가 안 된다는 소리 아니야. 시간은 항상 t라는 문자를 주로 쓰니까 t로 좀 써라. 시간은 t로 해. 지금 문자 잡는 건 자유 아니야. 맞아. 그런데 미적분 가면 아예 그냥 속도 가속도 하면서 t 우장창 쓰는 단어도 아예 있으니까 시간 나오면 t로 쓰면서 t도 좀 잘 쓰고 내가 t 이렇게 쓰지 말라 그랬어. 더하기랑 헷갈리지 말고 뭔가 좀 딱 구별되게 시계 방정식에 t를 섞어 쓰는 것도 지금 1학년에 아직 안 어려운 거 할 때 연습 잘해놔. 나중에 t 졸라리 씁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몇 초 3씩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렇지. 이 늘어나는 길이 자체를 3t라고 놔주시면 되지. 됐냐? 왜? 저 3초 늘어난다는 게 뭔 소리야? 1초 지났어. 그럼 몇 늘어나는 거야? 플러스 3. 해보면 알잖아. 저 뜻 알잖아. 몇 초 3씩 늘어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않아? 2초 뒤엔 6. 맞지? 3초 뒤엔 9 될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3의 배수만큼 늘어나니까 3t 이렇게 잡은 거지. 그치? 됐냐? 됐지? 그럼 이제 여기는 요건 이제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만큼이 줄어든 길이가 되겠네. 요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2t라고 잡아주면 돼. 줄어드는 건 빼는 개념이 될 테니까. 그렇지? 됐냐? 됐지? 따라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늘어난 길이랑 줄어든 길이 최종적으로 여기 길이 자체를
33 플러스 3t라고 잡아주면 될 것이고, 여기 줄어든 길이니까 얘는 요만큼이야. 요만큼의 길이는 60에서 이만큼씩 까이는 거니까 요렇게 식으로 받아 써주시면 되겠네. 됐니? 그럼 t초 후의 넓이와 처음 넓이가 같다라고 돼 있네. 자, 써줍시다. t초 후 넓이는 이거랑 이거의 곱이겠지. 33 플러스 3t. 그 다음 60 마이너스 2t. 처음 넓이는 33 곱하기 60이고. 그러니까 바로 갑시다. 얘가 처음 넓이인 33 곱하기 60과 같다. 이렇게 등식 준 거네요. 이것도 냅다 계산하지 말고 최대한 정리 좀 해봐. 여기 3 빼도 되지? 3 바깥에 빼도 되지? 그럼 t도 좀 앞에다 쓰자. t 플러스 11. 여기 60하고 마이너스 2야. 2 빼도 되지. 그럼 여긴 30 마이너스 t. 약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약분하고 숫자를 좀 낮추고 계산을 해라. 3 까도 되네. 양변에 3분의 1 곱하면 요거 11 될 거고. 양변에 2까지 한 번 더 나눠주면은 여기까지 숫자 낮출 수 있잖아. 되냐? 숫자를 최대한 다운시키고 계산을 하십시오. 됐지? 남은 거 이제 진짜 계산하셔야 되고. 자, 다음 갑시다. 이런, 여기 있는 이런 설명들을 아까 내가 한꺼번에 그냥 다 긁어서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을 떠올려 보자. 아주 어렵지 않은 판별식 쓰는 거네. 그치?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0보다 크다 하라는 거야. 맞지? 근데 지금 1차 함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줍시다. 쓰는 방법은 플러스 2니까 반으로 나눠. 그럼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을 b처럼 생각해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표기야. 이게 b제곱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됐냐? 짝수 판별식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니까 이거 뭐야? a가 2보다 작다네. 됐지? 됐죠? 두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될 거고 0보다 작다. 그 다음 3번 뭐 이거 너희들이 해요. 중근을 갖는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풀라는 얘기네. 됐지? 판별식 자체는 괜찮지. 자, 여기도 주의사항 있지? 최고차함계수에 미지수 박혀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거 잊지 마. 지금 2차 방정식이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2는 언제나 혹시라도 네가 구한 답에 제 포함되어 있으면 빼야 돼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요거는 한번 해봅시다. 짝수근 써주자. 2가 붙어 있으니까 짝수야. 2로 나눠라. 그럼 마이너스 m을 이제부터 b라고 생각하고,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 바로 써줍시다.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둘이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네. 됐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0보다 커야 되고. 자, 요거 전개하면 m제곱 지워지는 거 확인. 마이너스 m이니까 플러스 m, 마이너스 6에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따라서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1번 답을 이거만 쓰면 틀리지. 왜냐? 수직선을 그려봐. 마이너스 6보다 크다야. 근데 분명 아까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빼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2가 있어. 맞아? 그래서 이러면 답을 어떻게 써주면 돼? 지금 수직선 그림을 봐라. 여기랑 여기야. 맞지? 따라서 답은 이렇게. 그 다음 또는 이렇게 수직선 이용해서 잘 작성해 주시면 된다잉. 됐지? 1번 답이고요. 실은 판별식을 한번 썼기 때문에 이게 판별식이잖아. 판별식을 썼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금방 답 나오죠. 중근은 당연히 여기가 0인 거니까 m은 m 플러스 6은 0, m 값은 마이너스 6. 허근은 여기가 0보다 작은 경우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 이런 말 나와 있으면 제발 판별식부터 좀 할 생각을 하십시오. 알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아, 저 자식 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구나. 이런 거부터 좀 잘 떠올려줘라.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지금 여기 다 그렇지. 최고차항계수에 미지수 박혀 있을 때 방정식 뭐로 설정되어 있는가 보고 빼줘야 될 거 확실하게 빼주시고, 요 아래 것도 2차 방정식 나와 있으니까 계산하고 나서 1이 들어가는 경우에 1 빼줘야 됩니다. 됐냐? 계속 반복이라 여기도 잘 풀어보십시오. 아까 항등식 섞여있던 그거니까 또 잘 보십시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 또 나와 있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대상을 확실히 하라고. k의 값에 관계없이 뭐가 성립하는 거야? 이거. 맞지? 그냥 문장, 한글의 문장 구조를 봐. k 값에 관계없이 이거 이렇게 되라 라는 소리야. 맞지? 즉 k에 대한 항등식은 얘입니다. 근데 얘가 한글로 써있네. 수학식으로 바꾸자. 중근을 갖는다 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판별식 아니냐? 따라서 중근을 갖는다란 얘기는 이 자식의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제 식으로 써줘야지. 됐냐? 짝수 판별식 써도 되지. 여기 2 붙어 있네. 따라서 이 나눠준 거, 요 마이너스도 꼭 써줘. 어차피 판별식은 전체 제곱이라 저 마이너스가 사라지지만 저거 짝수 근의 공식 쓸 때는 저 마이너스 반드시 있어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니까. 그지? 됐지? 어쨌든 반 나눈 거. 이걸 이제 지금부터 B처럼 생각하고 판별식 써줍시다. B 제곱. 지금은 이제 제곱이라 저 앞에 마이너스는 뒤졌습니다. 제곱 마이너스 A, C인데 C가 좀 많다. 이거 다 C지 지금. 빼기 저거 이렇게 다 써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판별식인데 얘가 0이 된다는 게 바로 이 중근을 갖는다는 걸 수학적인 식으로 옮겨 쓴 거지. 됐냐? 따라서 K값에 관계없이 이것이 성립한다는 K값에 관계없이 얘가 성립한다는 거라 얘가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정확하게 항등식 대상이 누군지 확실하게 확인하십시오. 됐냐? 그럼 이제 이건 뭐 전개해서 정리해 주셔야지. 자, 얘는 뭐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야, 식은 되게 많았는데 뭐 이렇게 다 사라지냐? 그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다 사라지네. 뭐야 이러면? K로 내림차순해 보면 그냥 이거네. 복잡해 보였는데 별거 없지. 따라서 정답은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겠네. A는 0, B는 1. 됐냐? 됐지? 자, 다음 요 2번. 저거 인수분해 때도 계속 나왔던 거야, 저거. 앞에 인수분해 때도. 이거 지금, 야. 앞에 인수분해 단원에서 나왔던 거랑 다 똑같은 거니까 이거 다시 한번 통합해서 잘 봐. 기억이 날까?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된다. 기억나지? 인수분해에서. 그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라고 주기도 하고. 아니면 얘처럼 완전제곱식이라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됐냐? 그 다음, 얘를 는 0하고 방정식 형태를 만들더니, 아예 그냥 쓸게. 얘를, 그러니까 이거 다 똑같은 표현이니까 제발 어떻게 변장을 하고 나오든 다 잘 알아봐야 된다. 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 다 같은 말이야. 그지? 해야 될 일이 다 똑같아. 맞아? 그치? 앞에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얘도 이제 그냥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좀 쉽게 막 이렇게 줘가지고 굳이 그때는 판별식까지 안 갔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1차항 아니까 실은 판별식 써도 되지만 이거 그냥 반땡 제곱으로 빨리 푸는 게 더 낫지. 맞아? 근데 이제는 좀 더 복잡한 식으로도 들어오니까 판별식이 더 나을 수가 있어. 하여간 다 같은 말 알아봐야 돼.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지금은 여기 생긴 것도 복잡하니까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중근을 갖는다라는 방향성으로 푸는 게 좋겠네. 따라서 판별식 쓸 준비합시다. 요것도 지금 2 붙어 있지.
짝수 판별식 쓰자. 이 나눠준 거,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B라고 생각하면서 짝수 판별식 쓰자. B 제곱 마이너스 A 1이고요. 요거 다 C지. 2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4.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 됐지? 정리해서 K에 대한 방정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됐냐? 저 방정식은 뭐 굳이 내가 안 풀게요. 밑에 286번도 가보자. 삼각형 종류는 인수분해 때도 나왔는데 뭐 계속 나오지. 근데 실은 삼각형 종류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잘 해야지. 자, 완전 제곱식이다. 동일하지. 해야 되는 거 방정식으로 봤을 때 중근. 맞지? 됐냐? 따라서 얘도 판별식 써줍시다. 여기 플러스 2C네. 따라서 짝수 판별식 써줄게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상수항이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중근이니까 0이다. 됐냐? 따라서 C제곱 마이너스 합차공식 써주면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 그러면서 뭐 어려울 거 없잖아. 많이 보던 피타고라스 정리 나왔네. 됐냐?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나오네. 됐지? 다음.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계속 1학기 내내 자네들을 따라다닐 거야. 완전 제곱식이래. 는 0 했을 때 중근이야. 2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짝수 판별식 쓸 수 있고, 짝수 판별식 쓰면 자 반의 제곱 이거 제곱 빼기 AC니까 이렇게 되겠네. 얘가 0이다. 됐냐? 이거 정리됨?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BC, CA 맞아? 따라서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고, 그런데 뒤에 마이너스 3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있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 계산해보면 맞아. 여기다 쓰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이거는 플러스 2고 이건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되는 거네. 됐냐? 이러면 요거 마이너스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야, 솔직히 말해. 이거 안다 모른다. 요거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지. 됐지? 그래서 결론은 는 0이야 지금. 아, 얘가 0이다. 그럼 2분의 1은 뭐 상관없고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동시에 0이어야 하니까, 그리고 AB가 같고 BC랑 같고 CA랑 같다가 전부 그리고 연산이기 때문에 정삼각형 되겠네. 됐지? 그냥 삼각형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제발 시험 때 혹시라도 이게 나온다면 꼭 좀 헷갈리지 말고 잘 맞췄으면 좋겠네. 응? 요 둘이 답이 다르지? 만약에 이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면 위에 건 뭐고 아래 건 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 맞냐? 맞아? 위에 거 뭐 방금 했지? 저게 제곱해서 제곱의 합이 0이란 소리는 이건 당연히 그리고 연산으로 동시에 다 동시에 0이어야 돼서, 이 경우에는 지금 A랑 B랑 같고 그리고지 다 동시에라. 이래서 얘가 방금 전에 정삼각형이 됐던 거 아니야. 맞냐? 근데 이건 뭐야? 알다시피 곱해서 0은 셋 다 0일 필요가 없고, 물론 셋 다 0이어도 되지만 하나만 0이어도 돼. 그래서 얘는 여기가 연산이 또는이지, 또는. 그래서 이거를 정삼각형이라고 답안지에 쓰면 틀리지. 맞아? 여긴 답이 뭐야?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맞아? 됐어? 이러면 이것도 알아봐 그럼? 그럼 예를 들어 시험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꺾어서 낼 건데, 당장 내가 꺾어도 이렇게 꺾겠다. 변하고 던진다면. 이런 뭐야? 일단 세제곱이기 때문에 맨 위에 저것처럼 정삼각형 하시면 안 돼. 되냐? 아니 이게 000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실수의 특징이지. 짝수 제곱을 시키면 마이너스가 못 나와.
그러니까 저 위에 거는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세제곱은 마이너스 나올 수 있지. 마이너스 당장에 마이너스 2만 세제곱 해봐도 마이너스 나오잖아. 이건 뭐 복소수 그게 아니라 실수도 그래 원래. 따라서 아래 거는 갑자기 이렇게 위에 거 얘나 얘처럼 급발진 막 하시면 안 되고 얘는 일단 또 다시 곱셈 공식 떠올려야지. 됐어? 야, 세제곱 들어있는 곱셈 공식 하나밖에 없어. 세제곱 들어있는 곱셈 공식, 그러니까 지금은 A, B, C로 쓰면 니들이 헷갈릴 거 아니야. X, Y로 쓸게. 아니, 내가 준 곱셈 공식 중에 세제곱 들어가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뭐 더 있지도 않아. 뭐 여러 개라도 있으면 몰라. 세제곱 들어가 있는 식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얘를 먼저 떠올려야지. 이걸 먼저 떠올려야지. 됐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치환 느낌으로 살짝 얘가 지금 X처럼, 얘를 Y처럼, 얘를 Z처럼 생각해서 아래 거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지. 됐어?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 계산해봐. 여기 더 해야 되잖아. 저기 저거 A-B랑 B-C랑 C-A랑 더 해봐. 어떻게 되나? 몇이야? 0이지. 여기가 0이네. 맞냐? 따라서 실은 여기 뒤에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문제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해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마이너스 3 ABC니까 얘는 이렇게 붙겠지. 얘가 0이야 그냥. 됐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얘도 0이라고 준 거야 저게. 그럼 얘도 0이면 결국은 이게 0인 거고 이게 0이면 양변에 마이너스 3 날리면 이등변 삼각형. 됐냐?